안녕하십니까. 자율방재TV의 김성영입니다. 오늘은 쓰나미로 인한 재난 대응에 대한 관련된 방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선진국이면서도 일본이 쓰나미로 인한 재난을 많이 겪는 일본의 사례를 중점으로 한국의 또 현재 쓰나미 재난에 대한 어, 그 대응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까 합니다. 먼저 쓰나미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대응 요령이라든지 한국의 또 쓰나미로 인한 사건 그 현장의 사례, 그다음에 일본의 대응 방안, 그다음에 일본의 대응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방안으로 여러분들하고 추진해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은 1983년도 5월 26일 날 일본 아키다현 서쪽 해상에서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동해안 전역에 최대 4m짜리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하여 강원도 삼척 임원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5명이 사망하고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쪽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7.0, 7.7, 7점 이상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으로 오는 쓰나미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747 시속 속도와 같다. 그러면 약 한 850km로 일본 서쪽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한국으로 도달하는 시간은 약 한 1시간 40분, 채 2시간도 안 걸리고 강원도 우리 동해안 쪽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도 결국은 일본 서쪽 해상에서 일어난 7.7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안에 약 한 850km로 달려오는 쓰나미 그 시속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한국의 동해안 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그, 바다 산책로라든지 또 우리 그 해안에 계시는 임원항에 계시는 분들이 배가 한 88척이 수장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그 자연재난은 동쪽 쪽은 태평양, 태평양 방향으로 쓰나미 피해가 발생돼서 가는데 그거는 저희 한반도하고 별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한반도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서해 쪽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83년도 5월 26일 날 우리 동해 임원항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게 쓰나미인지를 그때 당시는 그 임원항 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 그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해안에 도달하는 그 쓰나미가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배를 몰고 실제로 그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신 분들도 한 두어 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그분들 다 실종된 거죠. 그래서 배도 88척에다 한 5명 정도 사상자를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일본은 이 쓰나미에 대한 피해를 수도 없이 겪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주민들이 대처를 아주 용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일본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막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런 수도 없는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삶의 지혜를 깨우쳤다고 할 수도 있고 삶의 이제 터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식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은 일어났다 하면 땜빵식으로 지나갑니다만 일본은 그 교훈을
가지고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실제 그 요시하마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센다이 바로 우에 쪽에 있는 요시하마 마을인데 그거는 뭐 수도 없이 쓰나미 피해를 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요시하마 마을의 촌장, 지금에 말하면 저희들 이장이라는 표현도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단장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합한 용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생겨서 그 촌장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이 너무 지대가 낮아서 해안가 마을이 지대가 낮아서 재난을 상습적으로 재난을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자 해서 마을 전체를 갖다가 조금 지대가 높은 곳으로 전체를 다 이주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서 1학년에서 몇 학년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제 고학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교 앞에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초등학생들이 같이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러서 대표를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고위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또 뭐 요양병원, 뭐 경로당 이런 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모시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수십 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안전항공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겪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 습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촌장님께서 그 필두로 우리 지역의 재난은 이렇게 타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옆에 센다이 쪽에 9.0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됐는데 그 바로 위에입니다. 요시하마 마을이 센다이 바로 위에 그 해안가 쪽에 요시하마 마을 센다이 그 지역에 다른 지역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이 지역은 1,400명 마을 주민이 딱 한 명 거동이 불편하고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한 명의 환자 한 명만 사망하고 나머지 1,400명이 다 살았어요. 그 요시하마 마을의 주민 1,400명이 한 명 딱 움직일 수 없는 불가피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 한 분 중환자 외에는 1,400명이 일사불란하게 다 대피를 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서 다 그 한 마을에 그 큰 피해를 봤는데 한 명 그 중환자 빼고 거의 기적적으로 1,400명이 다 살아남은 걸 가지고 기적의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마을. 근데 기적의 마을이 아니고 이 마을의 촌장과 그 지역의 리더 한 분이 깨어있는 한 분이 이 마을 주민 1,400명을 살렸다는 영웅적인 지금 현재 저는 영웅적인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의 지형 지물 수리에 밟고 그 지역에서 가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형 지물 수리에 밝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일본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 마을만 기적적으로 1,400여 명이 다 살아남았다. 그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 지금 현재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요양병원, 우리 지금 현재 요양병원 막 우후죽순으로 대형 건물만 비어 있으면 요양병원을 막 용도 변경해서 운영하고 요양병원을 막 이렇게 또 무슨 유행 따라가는 그치 막 요양병원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요양병원을 좀 지어도 지난번 태풍 제19 그 하기비스로 해서 일본에
저 강타했을 때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본 건물이 만들어져서 본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앞에 그 요양병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지대가 뭐 저지대라든지 이러면 철 구조물로 해서 요양병원에 있는 그 인원을 갖다가 임시 대피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건물을 또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만약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된다든지 수해로 피해를 보게 되면 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는 그 대피소로 일단 대피를 해서 일단 사람의 생명과 그분들에 대한 그 안전을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그 저지대에 있는 요양병원에 그 대피소를 갖다가 철 구조물로 다시 한 동을 지어서 그 대피소를 만들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뭐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고 해서 그 요양병원에 그 노인분들 임시 대피소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앞서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쩌나미가 우리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해일입니다. 해일 피해. 근데 이 쩌나미 피해를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안 쪽이나 바닷가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설마 이 쩌나미가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예측은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바닷가 쪽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쪽에는 이게 조석 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동해안 쪽에 바닷가 산책로에나 해수욕장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특히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는 혹시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쩌나미가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 막 조개라도 캐고 낙지라도 잡고 막 바닷물이 빠지면 막 빠지는데 따라서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막 4m, 10m 높은 쩌나미가 막 시속 840km, 850km 달려오는 쩌나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바닷물이 빠지는 경우에는 바다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특히 동해안, 일본 서쪽에서 일어나는 쩌나미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불과 1시간 40분이면 도달해가지고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추후에 또 다양한 그 재난에 대해서 종류별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일본 서해안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관련돼서 쩌나미가 발생하면 한국 한반도의 동해안 쪽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